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맞지 머니케어 뉴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1월달 평가를 좀 나름 개인적으로 내려보면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상 종목들을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상승하는 종목들은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수익 낼 때 또 빌빌하고 있는 신규 포트폴리오 공략했던 것들은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가 플러스권으로 가는 것들을 가져가는 것들, 이 모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앞단과 맨 하단에 있는 것들 어떻게 돼요? 같이 정리해 나가면서 살아있는 것만 데리고 나가는 것들이죠. 우리는 뭐 군대 같지 않아요. 못 따라오는 놈은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원래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 내 대신 일을 좀 해라 라고 하면서 보내는 돈인데, 그 돈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얼른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조조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기업들은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니까 어렵겠지만, 우리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신규 또 공략주하고요, 기존 공략주 같이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어떠세요? 이게 무슨 IT 또 성장주 이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틀 만에 벌써 15%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건설사 가지고요, 이 불황기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했으면 박수도 이렇게 쫙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업이 지금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가보면 뭐 한국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로봇 용접으로 진행하는 것들, 거기에 관심주가 뉴러메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고요. 셀트리온 예상이나 다를까 글쎄요. 내용들은 좋았는데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뭐 성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포트폴리오는 제외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치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정 이후에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 잡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할 거고요. GS 리테일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또 이거 포트폴리오 중에서 평균 매수 단가를 조절하면서 이 녀석을 가지고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우리가 아주 유명하고 대세주 이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뭐 수익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아직 비수기예요. 현대건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들은 이미 지난번에 대부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뭐 핵심 요소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이렇게만 봅니다. 여기 이제 가이던스가, 이게 이제 현대건설이 내놓은 가이던스 아니겠습니까? 어마무시한 차이가 난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와 여기가, 그죠? 완전 반대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YY 대비해서 뭐 영업이익 성장률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사실은 현대건설이 23년 만에 처음으로 다 적자를 낸 거예요. 일단 믿고 가는 주식인데 건설회사 중에는 예만한 것도 없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일회성 비용을 4분기에 다 어떻게 돼요? 반영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미리 예상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락해 왔던 그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선반영이 다 되어져 있던 내용이고요. 실제로 지금 올해부터 들어서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수주하는 내용들 대부분 어떻게 돼요? 그런 마진율 손실되는 것들 다 해결하고 다시 재협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행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나오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원전건설도 수주 능력 탁월하죠. 우크라 재건도 진행하게 되면 현대건설이 뭐 가만히 있을 것도 아닐 거고요. 물론 뭐 도로 포장이라든지 무슨 뭐죠, 처음에 들어가는 뭐 조그만 그저 공장을 위해서 뭐 설비를 위해서 판넬식 뭐 이런 공장 짓고이라는 것들은 현대건설이 하지 않죠. 근데 그 와중에 향후에 보면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큰 공사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현대건설이 빠질 만한 이유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 여기 부분에서 조금 털어낸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땐 이런 것들 이제는 우려할 내용들은
많이 해소가 될 거다. 뭐,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죠. 주가가 단기간에 이동평균선 크로스 했잖아요. 저는 딱 어디까지만 보는지 제가 차트 보면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무던히 또 들고 가는 그런 또 무식한 짓은 안 하잖아요. 왜? 우리는 수익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적정하게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또 수익 실현하고요. 또 다른 곳으로 가야죠. 우리는 회전율이 빠르면 빠를수록 뭐합니까? 더 많은 또 기회비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4분기 때 그 손실난 부분들을 대부분 정리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장부가 깨끗해진 겁니다. 뭐 갈 땐 털어야 할 땐 털어야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과거에 예를 들면 부실공사에 있는 엄청나게 큰 건데 그걸 재우고 옛날 GS건설이 그랬거든. 한 방에 막 6천억 털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의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예상돼서 주가가 그래서 이렇게 계속 흘러내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런 식으로 아주 좋아집니다. 영업이익 1조 예상을 하는데 뭐 보세요. 뭐 회사가 그 정도 가이던스 내놨다는 것들은 적어도 말입니다. 지난해보다는 괜찮다. 훨씬 괜찮다 이런 내용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평가 구간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여러분 설명드릴 때 PBR 0.35다. 여기서 이게 대략 보면 한 0.6 이 정도 거의 뭐 배수 정도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러니까 백투 노멀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건설의, 그러니까 2024년도 그 이전에 영업이익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주가의 평균은 더 통상적으로 4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가이던스 나와 있는 것들로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까지 높게 보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야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들,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조금 주춤주춤 하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국내적으로 있는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들이 아주 옛날같이 호황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내나 그 해외나 이런 쪽에서 양쪽으로 다 긍정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보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21일평 아래쪽에서 잡는 거다. 아니면 적어도 21일평 라인을 따라서 사서 매수하는 거다. 얼마나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잘했죠, 여러분. 지금 어제 오늘 요거 두 개만 딱 더해도 15% 정도 됩니다. 자, 우리가 건설주 갖고 말입니다. 이틀 만에 아주 일주일이죠, 사실은 총 기간으로 한가면 지난주에 시작했으니까. 자, 그래 생각해 보면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는 것들은 여기 이 라인이에요. 3만 원대 일단 초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수익 실현하는 걸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거 갖고 뭐 한 20% 이상만 내면 되지 않나? 여러분도 어떠세요? 아무튼 요거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또 참조하셔가지고 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자, 급등하 이득평 그로스 나면 또 반 털어내겠죠. 우리는 기대치가 있으니까 이 정도 라인으로 다시 들어오고 거기서 재공략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상방에 대한 요령은 상당히 높아요. 여기 어느 정도 보냐면 여기 윗단 38,000원, 36,000원 뭐 이 정도 가이던스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제 계단식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백투 노멀로 가는 것들은 이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저점보다 여기 저점이 높고 이제 여기 저점보다 여기 저점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정상적인 성장 과정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 죽일 거냐?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요번에 내고 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여름쯤 돼야지 한 번 더 볼까? 뭐 이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갖고 한 번 수익 냈으면 됐죠. 뭐, 그렇죠.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다음은 로봇 관련주 뉴로메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상당히 뉴로메카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 조금 보류 하다가 결국 뭐 우리가 연말에 좀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요. 지금 다시 또 우리가 체크업 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 로봇 하면 뉴로메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건 지난해부터 어때요? HD 현대하고요. 계속 HD 현대 기계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기하고 협력을 맺어서 투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로봇 개발을 착수해서 지금은 실증 사업을 다 거치고 난 후에
지금은 96대를 어떻게 돼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다고 생각하시면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선업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써야 되고 또 노조 문제도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가을 되면 조선업이나 뭐 자동차 이런 산업들은 노조가 이렇게 진행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생산 차질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이 통상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생각해 보면 그런 과정에서 또 인건비도 또 축소시키고 또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율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또 사실 안전 문제도 있죠. 노동자가 용접을 하다 다쳐버리거나 그러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면을 다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 로봇을 개발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로메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데 또 뭐 두산 로보틱스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뭐 자동화된 공정 라인 쪽이 훨씬 더 저는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더 다른 분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바로 인류 같이 협동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은 뉴로메카가 가장 활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두산 로보틱스만큼이나 또 한 번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뉴로메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꾸 좋은 쪽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도 말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거 좋게 얘기하고 너무 현혹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설명할 건 설명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여기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우리가 공략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나올 때 수익을 냈었는데 이 부분들은 공략을 하신 분, 그때도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하고 싶은 분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번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시는 왜냐면 역배열 구간이었거든. 역별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시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로봇이다. 그리고 CES를 앞두고 나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분명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바이런님께서는 아마 60% 이상 아마 수익을 내셨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같이 뭐 현장에서 한번 만나서 대화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 구간에서는 정말 매크로 깨지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매크로 깨져버리면 완전히 그냥 박살나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크로가 깨지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자, 올해는 AI, 로봇, 그죠? AI 로봇이겠죠.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방산, 원전, 뭐 이런 것들이 주로라고 합니다. 근데 조선업과 AI 로봇하고 같이 붙어버렸어. 이거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는요. 그렇죠. 지금 정도 수준이 그냥 평균 밸류에이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이잖아요, 여러분. 요렇게 있으면, 요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이쪽 하단 쪽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없으면 11 이평선 아래쪽에 들어오면 매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뭐 잡을 건 잡아야죠. 놓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 뭐가 좋으니까 가이던스가 좋으니까 이야기 드리는 것 뿐이지 만약에 실질적인 사업이 없고 그냥 뭐 예상치만 좋아 뭐 이런 얘기만 한다고 한다면 저는 굳이 뉴로메카를 이야기 드리고 싶진 않은데 실제로다가 진행되고 있고 이거 뭐 HD 현대만 하겠어요? 내용이 좋다고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HD 현대기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쪽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조선업 쪽은 무조건 이쪽을 도입해서 진행을 할 텐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업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레퍼런스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또 조선사에 충분히 또 로봇을 공급할 수 있는 시장 확대적인 요소가 크다. 이게 상당히 큰 거잖아요.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또 수리하는 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MRO도 하는 것도 수리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에서도 충분히 또 적용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 부분은 약간 눌리면서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3만 원 정도 수준, 그죠? 지금 3만 1,000원, 300원인데, 지금도 조정은 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요 3만 1,000원하고 3만 원, 요 정도 수준, 대략 뭐 이 정도에 맞출 수, 3만 원 정도에 맞출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무리한 수준의 주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진펜트라가요, 기대 이하다. 네, 뭐 300억밖에 안 나왔다고 하네. 내용이, 그죠? 요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하니까,
많이 늘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4분기고, 지난번에 3분기 별로 안 좋았고, 4분기 것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올해 1분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1분기 내용들은 괜찮은 것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실적 발표 나올 때가 중요한 기대감이 이하잖아. 그러면 조금 매물을 떨구고 나서 그리고 서울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하방에서 좀 기다리면서 모니터링을 좀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미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날 어쨌든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밀빌하고 있는데 이 정도 상태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떨굴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자리 17만 5천 원 자리에 저는 알람 걸어두고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 실현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막연히 들고 있다 보면 그냥 뭐 예를 들면 별로 대응을 안 하는데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현금 확보를 하고 다시 공략을 할 때는 말입니다. 그렇죠. 또 느낌이 또 새롭잖아요. 새로 처음 출발하는 거니까 우리가 리셋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하다 보면 저희 스윙 거래 하다 보면 자주 거래를 하잖아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셋은 항상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수익 실현을 해야지 내 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멍하니 있고 나서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저도 항상 판단 내릴 때 좀 괴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 혼자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이 하시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제가 제 생각대로 하는 것들은 저만의 예를 들면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한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자, 일단은 1차 하락 내려왔고요. 내려왔는데, 뭐, 시그널상으로는 뭐 좋았는데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겁내지 말자.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서 한 1회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분할 매수 좀 하자. 시간을 보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1회 정도 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 하방에서도 양봉 보시면서 매수를 하세요. 네. 이게 내려가면 얼마 가겠니?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니 가면 어디까지 가겠니?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성수기까지는 우리가 버텨줘야 되니까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정도 구간, 저 밑으로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진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마치 그 현대건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펀드가 지금 안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소비재 관련된 부분에서 GS 리테일하고 BGF 리테일하고 이 두 가지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금을 집행해서 들어와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들어오겠습니까? 2월 달 정도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니까 그 전에 우리는 또 매수를 또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 초도 물량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저는 쫄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주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이거는 뭐 버림수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래쪽에 평단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마음 먹으신 대로 한다 그러면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더 좋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이 구간이다.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할 준비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통 한 일주일, 뭐 다음 그러니까 구정 이후에까지는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서 참고해서 가시면 또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는, 올해 27,000원 찍혀 있다. 가는 과정은 이렇게 간다. 근데 저점만 우리가, 턴어라운드 1차 시그널 잡고 가는 것들이 쉬운 것은 아니긴 한데요. 여기서 한번 잡잖아요. 그러면 또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또 내용이 됩니다. 자, 그것들을 생각해 주셔서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 회원 가입 방법 안내드립니다. 1. 동영상 선택 후 영상 시청을 시작합니다. 2. 영상 하단에서 더보기를 터치하세요. 3. 영상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 붉은색 아이콘 머니케어 뉴스를 터치하세요. 4. 첫 번째 일반 회원 가입 버튼이 나옵니다. 5. 아래로 화면을 내리세요. 그러면 머니케어 스쿨 회원 가입란이 보이실 겁니다. 케어맨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머니케어를 원하는 분들은 머니케어 스쿨 회원이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